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용해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새로운 개혁연합신당을 만들겠다고 선포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나요? 뭐라고? 아, 못 들으셨어요? 아니 나는 감사한데. 감사해요.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상 지금 제3지대를 표방하면서 이준석 신당이 뜨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날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장본인이자 1등 공신이 이준석 전 대표고, 근데 그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은 없는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제3신당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라는 이제 비판과 동시에 어떤 민주당 위성정당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민주진보 진영의 개혁연합신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만 몇 개 모으면 신당이 되는 거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용해인 의원이 이준석 신당이 그래도 국민적으로 상당히 반응이 있고 위협적인 존재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이 상당히 반향이 있을 건데 민주당이 이대로 앉아 있다가는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신당을 민주계열의 개혁신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을 하는 거죠. 거꾸로. 저희 입장에서는 땡큐죠. 땡큐. 네. 안철수식 정치의 재탕이다. 예? 안철수식 정치의 재탕이다.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설명 안 해도 알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용 없는 중도 정치의 재탕이다. 그러니까 중도를 표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금태섭 양양자 신당, 그 다음에 정의당 일부 이런 분들이 자꾸 제3지대 얘기를 하는데 질 나쁜 정치의 모습이다. 이제 이런 비판입니다. 저는 용해인 의원이 일단 본인이 네. 민주당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용해인 의원이 저는 참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용해인 네. 의원이 성공적인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기본소득당에 있긴 합니다만은 네. 좀 판을 펼쳐서 민주당이 현재 상당히 개혁적이지 못하다는 걸 의미하는 제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정체돼 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이 강해지면서 친명 비명 구도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여당이 아무리 신뢰를 잃었다 하더라도 민주당 예를 들면 여당이 신뢰를 잃는 상황에서 이준석 신당이 돌풍이 예상되는데 그대로 앉아서 있으면 당한다. 그리고 우리도 개혁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팬덤 정치를 하시는 분이죠. 사실은 네, 너무 일당백이다 이 얘기를 들을 정도로 건전한 정치를 해왔어요. 그리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지금 권력에 맞서는 모습도 보여준 적이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는 미래가 밝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이제 합류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도 청년 정치인이 그렇게 해서 또 한석을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준석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네. 신당으로 가려면 끝까지 가야 본인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네. 이러다가 또 윤석열이 아우야 혹은 조카야 해서 어깨 두드리면 딱 들어오고 잃어버리는 순간 이준석도 끝난단 말이에요. 이준석의 장점은 뭐냐면요. 용해인과 마찬가지인데 중도 포섭 능력이 있어요. 네. 지금 국민의 당대표에서 쫓겨난 이후에 상당히 중도 지향적 그런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고 네. 그런 능력들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제가 인정하는 건 그거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대 관점에서 봤을 때 2030 세대 이 두 개 중도와 2030 세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췄어요. 근데 그 역량이 현실화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결국은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거다에 약간 부정적이에요. 네? 여전히 부정적인 게 여전히 금배지를 하나 원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뭔가를 그냥
바람만 피우지 말고 뭔가를 제대로 하나 이번에 큰 정치인이 되고 전 이준석도 아까운 정치인이기 때문에 하려면 결단력을 갖고 가야 된다. 1월, 2월 내년 4월이 총선인데 그러면 딱 결정해서 몰아붙이는 그 리더십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김건희 특검의 이 변수가 상당히 그 이준석을 곤욕스럽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원래 생각했던 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해인 입장이나 이준석 입장, 네. 용해인은 잘한다로 네. 보는 거고 이건 청년 정치인이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준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말고 버텨라. 아니 그냥 내가 큰 정치인이 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한번 대선을 가겠다 그러면 네. 자기 철학, 정치 철학을 갖고 일관되게 가는 게 낫지. 네. 근데 저는 또 생각하면 진짜 윤석열이 어깨 한번 두들기면 또 하고 사진 찍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일관되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결과를 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12월 27일 날짜를 얘기하는 네. 것은 이제 그때 정도의 결심을 하고 출발을 하면 한 100여일 정도 남는 거기 때문에 네. 당을 만들어서 같이 가도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정치권에서 이제 제3당이 출연을 보통 대부분 1월 말 2월 초에 했어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현실의 과정을 쭉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 5만 명이 넘는 그 지지자들의 그 네트워크 연락망을 이제 확보를 하고 이제 내일 모레죠. 네. 26일 날 오후 2시에 대구에서 네. 대구 엑스코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오프라인 행사를 합니다. 그 5만 명 그 지지 그룹? 예, 지지 그룹 중에 이제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이 한 5천 명 남짓 정도 될 거예요. 좀 넘을 건데 그분들에게 쭉 연락해서 시간 되신 분들 오셔서 같이 대면하고 네. 힘을 모으자. 뭐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 첫 행사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배지 얘기를 하는데 네. 배지 본인 배지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힘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무소속으로 대구 나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전국 지도 펴놓고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도시 지역에 가서 나가면 돼요. 아, 우리 실장님. 그러니까 무슨 그렇게 얘기냐면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그거를 보고 저는 정치를 이번에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이준석이 역량이 있고 팬덤 정치에 거기에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하지만 지역이 그렇게 그냥 누가 인기 스타가 가서 아니 이준석 제주도 가봐야 되나 안 돼요. 그건 모르죠. 제주도에서 아니야 내가 지금 내 얘기를 오해하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저도 그러니까 실장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하는 얘기는 자, 뭐냐면 한 분씩 정확하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김철민 네. 실장부터 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 본인 혼자 개인이 금배지 달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예를 들고 대구 얘기를 하는 것도 대구의 신당으로 대면 간다는 거지. 국민의힘으로 예를 들면 남아 있는 상황이 뭐 만에 하나 그러면 대구는 절대 안 가죠. 공천 줘도 안 받을 겁니다. 대구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한국 정치에 그야말로 정치가 사라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보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이 정치 정말 국민들이 신물나야 하거든요. 그럼 제대로 정치를 해보겠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세력을 규합하고 그 세력이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이제 그걸 하는 거지요. 기대하시고. 예. 이제 그런 거지. 이제 뭐 배지 하나 달려고 이건 절대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 아까도 전제가 있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중도 포섭 능력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세력 확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중간지대를 누가 잡느냐, 그 누가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큰 정치를 할 수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세대별론 2030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 리더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이는 행보를 보면 물론 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과거를 반추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큰 정치인이 되고 리더가 되려면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가 되려면 진짜 정치 철학을 가지고 그 철학을 가지고 올곧이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간지대에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보수 정치에 불판을 갈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보던 보수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들 사실 대한민국의 보수가 옛날에 저 독립운동할 때 이제 민족자본가들의 보수 정치 그 다음에 없어요. 그다음 군사독재 이후에는 진짜 기득권, 그 다음에 이해타산, 이기주의적 보수 뭐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사실인데 보수 정치에 불판을 갈겠다. 보수의 노회찬이 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대구 지역이 이제 교인 12명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건 민주당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보수 세력의 TK의 현역 의원들이 전당대회에서 단 한 명도 최고위원이 된 적이 없어요. 못 됐어요. 근데 이번에 보궐선거로 김석기 의원이 됐어요. 네. 민주당의 호남 의원들이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한 명도 안 됐어요. 네. 이것은 한국 정치에 있어서 그 양 세력의 본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현역 의원들의 허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YS나 DJ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 근거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YS는 부산이라는 근거지가 있었고 DJ는 목포라는 근거지가 지역구가 거기였어요. 그러니까 자주 지역구를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그 인물이 중앙에 가서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주고 시간을 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그 양 진영에 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TK와 호남에 있는 의원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양 똑같아요. 살찐 고양이. 예? 호랑이 새끼를 키워야죠. 호랑이 새끼를. 예?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면 결심을 해서 신당으로 대구를 출마하게 된다면 네. 큰 반향을 일으킬 수가 있고 판 자체를 판가리해야 된다. 왜냐? 대구에서 그 진검승부를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안이하게 경선만 통과하고 그다음에 공천만 받으면 되는 본선을 생각해도 않는 이런 구도로부터 벗어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예? 지금까지는 유지하고 뭐 지역의 유지들하고 그다음에 단체장하고 뭐 그다음에 당원들 좀 하고 인사만 하고 경선 끝나거나 아니면 당 지도부나 뭐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전략 공천 받거나 이런 뭐 본선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지점을 저는 TK뿐이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호남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래도 국민의힘에는 이준석 대표도 있고 또 대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네. 순천에서 출마하겠다고 네. 하는 천하람 변호사. 변호사도 있고 근데 민주당은 누가 있죠? 그게 제일 국민의힘이 제일 부러운 지점인데요. 네. 네, 뭐냐면 이게 국민의힘은 그래도 막 치고받고 보수 쪽에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치고받고 하면서 리더들을 양성하는 그 모습들이 참 이게 좋은 거거든요. 이게 막 비판을 많이 받든 당연히 정치인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본인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유권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네.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인물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딱 정해져서만 가는 것 같아. 그래서 토양 자체가 너무 약해. 집안이 약하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방향으로 좀 커졌으면 좋겠다. 진보 진영에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민주당은 그런 게 없고 그냥 마치 지명직 예. 지명직 같은 네, 그런 이미지들이잖아요. 다 네. 리더들이. 네. 물론 뭐 노무현 대통령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도 있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토양 자체가 너무 얕다. 네. 예, 그러고 보니까 보수 진영의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보기가 좋다. 보기가 좋다. 민주당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 세대죠. 586. 네, 586. 586 세대가 젊은 피 수혈로 들어와서 그분들 자체가 이미 늙은 피가 됐어요. 근데 본인들이 자기들이 항상 젊은 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586 세대가 너무 굳건하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아래 세대가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그걸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가 민주당의 과제라고 저는 보여주고.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그 대통령이 되신 분들만 40대예요. 전두환도 48살이 됐고 박정희 대통령도 40대 초반에 쿠데타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민주적 선출 절차에 의해서 40대가 대통령이 되는 적은 없습니다. 각 정당이 이른바 3기미 40대 기수론을 내세워서 그 당시 신민당 돌풍을 한번 일으키고 보수 세력은 뭐 남원정 정도가 당내 개혁파 그렇죠. 이런 정도 흐름이었는데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여든 야든 이제는 지도자로서 40대를 한번 선출해 볼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미국은 예를 들면 케네디도 있고요. 클린턴도 있고 오바마도 있고 이게 그런 적기에 젊은 지도자가 나와서 그 나라를 이끌었던 경험들이 있고 훌륭한 결과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왠지 다음 대선에 이준석 대표 대선 선대본부 위원장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네? 그 느낌 받으시죠? 느낌이 막 오네. 예. 자, 지금 보면 부승찬 대변인 인기가 많으시네요. 화이팅 하시고, 아까 어떤 분들은 김철근 실장님 보러 왔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의견들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민주당도 이제 사람 키울 때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이네요. 이번 주 주말 행사가 또 다음 주 뉴스에 좀 키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일지,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도 그 현장에 또 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6일 날 오후 2시에 대구 엑스코에서. 광고 엄청 하시네.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만 명이 넘는 지지자의 그 연락망을 구축하고 처음으로 하는 오프라인 행사이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볼 걸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도 대구를 제일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도 또 대구를 갑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지지율이 떨어질 때고 힘이 빠질 때는 또 대구를 갑니다. 그러니까 대구라는 대한민국 보수 정치에서 어떤 상징성이 있는 이런 데인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또 민주당 정치인들은 힘이 빠져도 광주는 잘 안 가요. 5.18 때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민주당 정치가 혁신적으로 더 바뀔 필요가 있겠다라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 전반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민주화 운동이 거셌기 때문에 지지세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힘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데는 민주당 스스로 좀 에너지를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대구가 바뀌겠냐. 아까 어떤 분이 안 바뀐다. 대구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바뀌죠.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과거에 정주영 통일국민당이죠. 통일국민당이 원내교섭단체 이상을 했을 때 대구 경북에 좀 상당한 의석을 얻었고요. 그리고 96년도죠. 김종필 씨의 자민련이 53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맞아요. 그때 대구 경북에 상당히 많은 의석수를 획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변화가 했던 적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근데 원래 228부터 해서 민주화 성지기도 하고요. 민주화의 성지. 항일운동도 하고.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센 지역입니다. 특히 TK가 우리나라 선비들의 대명사인 살인파의 그런 올곧은 정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판단해 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운영 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고 이대로 3년 6개월을 간다면 보수는 괴멸됩니다. 저는 괴멸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당장 선거는 100석도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면 보수 세력 최초로 100석이 안 나오는 정당, 이 100석이 안 되면 개헌을 당할 수도 있고 탄핵을 당할 수도 있고 거부권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러면 신당 창당해서 그러면 이게 신당 창당을 하는 이유는 윤석열 지금 국정 운영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네. 바꾸지 않는 나는 뛰쳐나간다 아니에요. 네. 원래 첫 마디가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의석 많이 차지하고 민주당 많이 차지해 버리면 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쪽 거부권 행사하는 걸 또 거부당할 테고 마찬가지로 탄핵 당할 테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연합 정치로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것 그렇게밖에 같은데. 보여지지 않는데 그래서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의 씨앗을 남기겠다는 취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완전 개멸되도록 붕괴되도록 놔둘 수는 없잖아요. 아니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괜찮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새롭게 태어나는 방식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민주당이 잘한다고 생각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뭐 당연하죠. 뭐 그거를 뭐 민주당이 잘한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아유 왜요? 민주당도 잘하는 게 아니 있습니다. 요즘 저 원내대표께서 예. 아 요새 제가 보기에 홍익표 원내대표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아, 예. 너무 멋있어. 원칙적으로. 누구 예. 이 전략가를 다시 데려왔나? 와. 아 저도 저기 그 국회 출입 기자들이 최근에 홍익표 대표를 보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그 뭐지 원칙적으로 강직하게 정당 운영을 하는 것 같다.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잘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리영희 선생님 말씀처럼 그 새는 좌우의 양날개로 나는 겁니다. 뭐 한쪽만 있다고 해서 균형이 맞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사람이 살면서 어느 대목은 또 생활적으로는 보수적이고 또 가치지향적으로는 진보적이고 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딱 무가르듯이 잘라서 너는 진보야 보수야 이게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다 살다 보면 진보적인 면도 있고 또 보수적인 면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원의 맞수다는 계속돼야 된다. 아 오늘 아주 재밌었습니다. 예,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말씀. 형님이 동생한테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 전공 분야는 아니고 네.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약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다. 국민의 시각, 시청자의 시각에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시청자의 시각에서 답변을 했고요. 제 전공은 안보, 외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네. 이쪽 분야에 이슈가 있으면 김종대만 부르지 말고 저도. 김종대 의원이 제 거를 너무 많이 가요. 알겠습니다. 네. 김종대 말고 부승찬을 불러라.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네. 장윤선의 취재 편이 좀 많이 좀 봐주시고요. 네. 구독자 많이 늘고 많이 볼수록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십시다. 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김완용님께서 승찬님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이런 말씀 좀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궁금하다. 천공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계속 아예 부르질 않아요. 제가 봤을 땐 네. 뭐 총선 때까지는 안 부를 것 같아요. 그렇구나. 뭐 기소가 됐나요? 네? 기소가 됐어요. 아니 중앙지검으로 갔어요. 2천만 돼 있어요. 2천만. 야, 천공 그것이 궁금하다.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